앞차도 또? 옆차도 또? 열의 아홉이 다시 찾는 자동차 보험은? 척하면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삼성화재 자동차 보험은 어디가 가장 저렴? 착에서 착! 삼성화재 다이렉트 착 자동차 보험. 우리는 말한다. 레시피대로 만든 음식이 가장 맛있을 때. 레시피는 진짜 과학이야. 근데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된 거지? 침대는 과학입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에이스 침대. IBK만 벌써 범실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달인의 서브 득점! 달인 선수의 서브 득점. IBK는 분위기 자체를 조금 더 끌고 갈 필요가 있겠네요. 서브 득점! 역대 통산 서브 2위를 달리고 있는 황민경 선수의 서브 득점입니다. 황민경. 자, 강하게 공격을 해봅니다. 뿜뿜 가까운 쪽. 막혔습니다. 표승주 포인트. 넘어갔어요. 아베크롬비 스파이크! 이게 중요하죠. 올라가면서 때려주면 이렇게 좋은 공격을 하는데 네. 타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11대 12입니다. 강소희 리시브. 강소희 스파이크. IBK 공격 기회입니다. 빠르게 가운데 성공. 올라갑니다. 실바의 강타. 그러나 최정민 선수가 이 경기 전까지 98개의 득점을 했는데 상대전에서 27개 잡았고 그 중에 실바 것만 19개를 잡았단 말이에요. 와. 표승주. 아베크롬비. 안혜진 선수입니다. 다시 한번 실바에게. 네. 자, 코스를 여러 방향을 선택을 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GS 칼텍스 한수지의 서브. 표승주의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이동하는 최정민 그러나 나린 선수의 블로킹. 블로킹 1위가 될 수 있는 기회인데요. 올라갑니다. 넘기는 뽐뿌입니다. 선택 좋았어요. 예. 자, 리시브 약간 짧았고요. 틀어치는 나린 선수입니다. 빠르게 쫓아가는 뽐뿌 세터. 황민경 길게. 안혜진의 연결 중요하죠. 강타. 자, 김치원 리베로 잘 건져 올립니다. 갑니다. 계속 밀어. 받고 있는 GS입니다. 실바의 공격. 맞습니다. 라인 안쪽. 김채원의 정면. 뒤쪽에서 나타난 최정민 선수입니다. 다시 IBK의 공격. 최정민. 네트 플레이입니다. 오세현 선수가 마무리합니다. 처음이 잘했습니다. 아무래도 최정민 선수는 그 발목에 부담감은 있을 듯 해요. 네, 그렇죠. IBK 기업은행 리그 3만 개째 기록을 하고 있네요. 왼쪽입니다. 황민경. 안혜진 세터 실바에게 짧게. 바로 넘깁니다. 나린의 득점. 이건 최정민 선수가 빨리 나와줘야 돼요. 나린의 서브. 표승주. 뽐푼. 뽐푼의 실수예요. 자, 1세트 조금 멀어지는 IBK입니다. 뭐 때문인지 일단 세트를 바꿔주기를 원합니다. 예. 지금 이제 뽐푼 선수의 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 좀 불편해 보이기는 해요. 네. 황민경. 붙었습니다. 강소희 성공입니다. 밀어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자, 세포인트의 GS 칼텍스. 짧게. 됐어요. 자, 수비됐습니다. 아베크롬비에게 전달. 최적이 성공입니다. 네. 한 점 차로 추격합니다. 강소희 선수와 실바 선수가 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서브 길게 보냅니다. 리시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실바가 마무리할까요? 갑니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실바의 득점. 김학경 세터 2단. 다시 밀어넣습니다. 유블로킹을 하고 있습니다. GS의 반격입니다. 강타! 인사이드. 자, 실바 선수의 마무리 결정력 오늘 한다희 선수가 많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세현 선수의 서브입니다. 낮고 빠르게 통과하는 서브. 이동하는 김희진의 속공. 언더패스의 안혜진, 강소희의 연타.
성공입니다. 두 번째 동작 해야 돼요. 네, 옵니다. 계속 이어지는 오세현의 서브 넘겨야죠. GS 칼텍스의 확실한 찬스볼입니다. 시간차. 김채원, 이메림, 박민경 길게. 자, 빠르게 자리를 잡아야죠. 강소희 쳐내기 성공입니다. 연속 3득점의 강소희 선수입니다. 자, 질 때 지더라도 자기 배구를 하라는 건데요. 박민경 성공입니다. 7대10. 블로킹! 아베크롬비. 지훈 선수가 들어갔습니다. 강소희. 자, 계속 걸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위협을 넘겼습니다. 김학경 따라갑니다. 아베크롬비 살리고 있습니다. 김채원 넘깁니다. GS의 공격. 실바 성공입니다. 정확한 곳에 떨어뜨립니다. 살아나게 했습니다. 서브 득점! 안혜진. 강소희 달립니다. 짧게 넣는 서브. 김학경 세터 빠르게 시로 표승주. 부담적인 수비입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김학경의 두 번째 판단. 이번에도 한다의 리베로가 지키고 있습니다. 실바의 반격. 갑니다! 끝내는 실바! 한다의 선수가 이미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짧고 효과적인 서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베크롬비 네. 성공입니다. 그래도 빈자리는 있습니다. 네. 한다의 안혜진 스파이크. 볼 넣는 위치가 오늘 굉장히 좋네요. 네. 참 모든 라운드를 잘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GS는 도진에서 탈출하는 오늘 경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어느 정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언더패스로 올라갑니다. 실바 블로킹. 다시 하나 잡아낸 최정민. 최정민. 실바 선수의 전적 최정민. 실바 선수도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올라갑니다. 중앙. 왼쪽에 나린. 됐어요. 박민경 따라갑니다. 다시 GS의 공격입니다. 블로커 터치 아웃입니다. 아웃이라는 판정을 네. 합니다. IBK 김정아 선수의 서브입니다. 안혜진. 네, 잘 밀어칩니다. 강소희의 리시브입니다. 네, 실바입니다. 아베크롬비와 실바의 대결. 표승주, 김학경 올라갑니다. 오픈 공격의 아베크롬비. 한다희 선수의 연결입니다. 실바! 중앙에서 바운드를 시킵니다. 다시 왼쪽 소희 따라가고 있습니다. 김채원의 연결. 아베크롬비 몸을 던지는 한다희 리베로. 반격 성공입니다. 한다의 득점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예측한 대로 잘 움직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한다희 선수가 자꾸 페인트를 먹더니 오늘은 말 23대 17입니다. 네트 맞고 짧게 넘어갑니다. 김학경의 백토스. 자, 맞고 네, 나갔나요? 맞습니다. 세 포인트에 몰려있는 IBK입니다. 19대 24. 범실로 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입니다. 오늘 블로킹 3득점을 하면서 이번 시즌 블로킹 101개입니다. 100개를 돌파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속공 성공입니다. 오세영. 리시브 흔들렸어요. 가까스로 넘깁니다. 오세영 또 주고 그렇죠. 거리가 멀어요. 연타입니다. 강소희 준비. 자, 김학경 멀리 봅니다. 박민경 네. 맞고 나갑니다. 자, 힘 있는 공격 이후에 화이팅 필요합니다. 네. 오세현 길게 안쪽 떨어집니다. 서브 에이스. 나린. 실바. 저걸 어떻게 잡나요? 이 공간을 너무 잘 보는 실바였기 때문에 예. 놀랍지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내내 그러니까요. 코트 구석구석을 찌릅니다. 한수지 선수의 서브입니다. 박민경, 김학경, 아베크롬비 블로킹! 다린
선수입니다. 5라운드에 너무 떨어져 있을 때 실바 선수도 그냥 놓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가운데 공격. 황민경 짧게. 자, 실바가 열심히 넘어지면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틀어치는 나린 선수입니다. IBK 공격. 아베크롬비. 자, 안혜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바 갑니다. 다시 넘어왔습니다. GS 칼텍스 빠르게. 나린. 계속 받고 있는 IBK. 아베크롬비. 멋진 수비 나옵니다. 최고의 랠리. 스파이크. 실바의 마무리입니다. 갈증을 해소시키는 선수는 이 실바 선수네요. 안혜진 선수가 뛰면서 미리 이야기했어요. 너한테 갈 거니까 준비해. 네, 이거를 그냥 넘겨주지 않고 힘을 다 실어내네요. 그렇습니다. 김하경의 서브. 강소희. 자, 살리고 있습니다. 추격 기회. 스파이크. 한 점 차 추격. 17대15. 육서영. 됩니까? 따라갔어요. 한수진. 강소희 반격 성공입니다. 한수지 머리에 너무 강하게 맞았네요. 한수지에 맞고 한수진이 받았습니다. 김정아 선수가 서브를 넣습니다. 한수진, 안혜진, 실바. 범실이 이어집니다. 네. 18대19. 유효 블로킹이 돼줘야 돼요 이제는. 그렇죠? 자, 유효 블로킹이 됐습니다. 동점 찬스볼입니다. 아베크롬비 짧게. 다시 오른쪽에서 실바 성공입니다. 기회가 왔는데 올라갑니다. 블로킹! 나린! 측정은 해보지 않았지만 프로필상으로 171cm인 나린 선수가 오늘 블로킹 3득점을 합니다. 그러면 170.5 아닐까요? 반올림 했겠죠? 아, 네네. 네.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정말 중요한 경기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러네요. 물을 못 붙이네요. 네. 조금은 이제 무기력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로킹입니다. 결국은 블로킹은 4개 잡네요. 아, 무게만큼이나 책임감이 네. 있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22대20. 실바 성공입니다. 승리에 다가섭니다. 김하경 세터의 백토스. 자, 연결됐습니다. 실바 오늘 경기의 매치 포인트. 득점. 경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끝까지 가야 돼요. 네. GS 칼텍스의 매치 포인트. 누가 끝낼까요? 실바 끝냅니다. 4연패에서 벗어나는 GS 칼텍스입니다. 정말 어려운 고비를 잘 넘기고 있고 어느덧 뭐 실바 선수는 본인의 약간 이상을 해줬고 5라운드 중반에 팀이 가장 어려울 때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좀 많이 그동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땠습니까? 제가 복귀한 뒤로 승리를 못해가지고 좀 사실 좀 자신감이 떨어진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한 경기가 지금 아직 포기하긴 일러서 열심히 준비하다 보니까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강소희 선수도 5라운드보다는 더 좋은 공격을 했고 실바는 뭐 여전했고 이 다린 선수를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떤 좀 운영을 하려고 했나요? 좀 생각이 많으면 제가 잘 안 돼서 속공 걸어서 다음 양치로 저희 3명 공격수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아요. 3명 공격수는 너무 다 살리지 말고 중요할 때만 살리면 될 것 같고요. 네. 실바 선수하고 호흡은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실바가 다 괜찮다고 하다 보니까 자신 있게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안혜진 선수가 이제 뭐 경기 체력도 필요할 것 같고 오늘도 이제 3세트를 충분히 뛰었는데 어떻습니까? 예전과 비교할 때 좀 어느 정도 몸 상태라고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까? 아직 한 50%? 50%.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기대가 되고 다른 네. 경기보다는 일단은 오늘 경기는 볼 밑에 들어가는 속도가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이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런 감이 오늘 경기는 왔었나요? 감독님이 계속 주문을 했었고 오늘 오전에도
좀 멀리 볼 뛰어가는 볼이 연결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공격수들이 처리하기 힘들었는데 그런 볼 연습하면서 좀 자신감을 붙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뭐 한다희 선수가 정말 겁내 잘 받아들이는데 어때요? 뭐 한다희 선수하고 또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나요? 감독님과 저번 경기 끝나고 다현이랑 감독님이랑 미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학습 효과가 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팅을 자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요. 1대1로. 네. 그래, 효과가 잘 됐으면 좋네요.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겼기 때문에 본 빼고 희망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충분히 지금 뭐 가능해 보이는데 5경기 남았잖아요. 안혜진 선수는 그동안 좀 쉬었으니까 모든 걸 쏟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각오가 어떤가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고 뭐 안 됐을 때는 지원이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GS 본 빼고 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남은 시즌, 남은 경기 멋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대0 완승으로 4연패를 끝낸 GS 칼텍스입니다. 28득점에 60%의 성공률을 자랑한 확실한 에이스 실바 선수의 존재감이 컸죠. 반면 IBK 기업은행은 한 세트도 가져오지 못하며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V. 안녕하세요. MC 오효주입니다. 오늘은 한유미 해설위원 그리고 류윤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 빼고 경쟁이 정말 치열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두 팀이죠. GS칼텍스와 IBK 기업은행의 맞대결 하이라이트로 먼저 만나보셨는데요. GS칼텍스가 4연패를 끊어내고 분위기를 바꿔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4연패를 하는 동안에도 GS칼텍스의 실바 선수는 계속해서 잘했는데 그동안에 나온 이야기가 실바 선수를 뒷받침할 선수가 없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래도 외롭지 않았어요. 네, 일단 뭐 그동안 GS칼텍스가 이 준 플레이오프를 성사시키고 싶지 않았잖아요. 네. 하지만 이 실바 선수의 맹활약에도 5라운드에는 1승 5패. 그러면서 이 준 플레이오프를 성사시키고 싶은 입장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좋았던 점은 이 연패 기간에 이 외로웠던 실바 선수가 오늘만큼은 좀 든든한 지원을 받았는데 이 4연패 기간 동안 실바 선수가 경기당 평균 29.5득점이니까 거의 한 30득점 가까이 보여줬고 또 공격 성공률도 49%였고요. 여기 이제 강소희 선수는 경기당 평균 9득점 그리고 유소연 선수가 5.7득점을 보여줬는데 사실 초반에는 실바 선수를 제외하고 공격수들이 공이 한 번에 안 끝나는 네. 그런 득점을 보여주다가 결국 계속해서 실바 선수가 공격 마무리를 지어줬고 이 강소희 선수가 살아나기 시작하면서 3경기 만에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을 했고 정말 오랜만에 이 쌍포가 가동이 됐습니다. 오늘 강소희 선수도 12득점에 공격 성공률 40%를 보여줬고요. 여기에 이제 유소연 선수 대신에 나오고 있는 이 달인 선수도 한국에 와서 최다 9득점을 기록을 했고 또 이제 안혜진 선수가 인터뷰를 했듯이 안혜진 선수가 이제 5라운드부터 이제 복귀를 했는데 네. 안혜진 선수가 투입되고 나서 첫 승리를 거둬냈습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모처럼 GS칼텍스다운 그런 활발한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연패를 정말 산뜻하게 끊어낼 수 있었던 GS칼텍스인데요. 반대로 IBK 기업은행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연패에 빠지게 됐습니다. 4위를 뺐는데도 실패를 하게 됐는데 오늘 경기 폼푼 선수가 먼저 나왔는데 교체가 돼서 나갔어요. 일단 뭐 갈 길이 바쁜 IBK 기업은행인데 네. 이 최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폼푼 선수의 부상인데 사실 이제 V리그가 좀 길다 보니까 이게 체력적으로 좀 떨어질 때도 됐고 또 몸 관리와 이 부상을 더욱더 조심해야 되는데 안 그래도 어깨가 좀 좋지 않았던 폼푼 선수인데 이 직전 경기에 블로킹을 하다가 손가락 부상을 당했거든요. 또 오늘도 이제 테이핑을 하면서 뛰어보려고 했는데 결국엔 또 잘 안 됐습니다. 1세트 후반에 이제 김학용 선수로 교체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아쉬운 플레이로 연패를 피할 수가 없었고요. 이 뽐뿌 선수가 있을 때와는 다르게 공격이 좀 매끄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뽐뿌 선수는 이제 중앙 속공과 그리고 시간차 플레이를 좀 적절하게 사용했다면 이 김학용 선수는 좀 비교적 단조로운 그런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날개 공격수들도 원래 시간차 공격을 좀 자주 썼었는데 오늘은 그런 모습들이 없었고 오늘 이제 최정민 선수가 물론 이제 발목 부상이긴 하지만 블로킹 득점이 4득점이지 공격 득점은 1득점이고 이 김현정 선수도 1득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일단 중앙에서의 공격 득점이 단 2득점밖에 나오지 않았던 기업은행이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 GS 입장에서는 블로킹을 찾아다니는데 조금 더 수월했을 거고요. 또 이 작전 타임 때 이 답답한 마음에 김우철 감독이 내가 경기를 뛰어야겠냐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그리고 기업은행이 이 봄배구를 가기 위해서는 남은 6라운드를 전승을 해야지만 또 이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 이탈이 조금 더 뼈아프게 느껴졌던 IBK 기업은행인데요. 앞으로 또 이 변수를 또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GS칼텍스의 완승이었습니다. 이어서 여자부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4위 지키기에 성공했죠. GS칼텍스가 승점 석점 올리면서 3위와 간격을 좁혔습니다. 정관장과 승점 5점 차고요. 승점 획득에 실패한 5위 IBK 기업은행은 포스트시즌 가시권에서 한 걸음 멀어지게 됐네요. 이어서 한 주의 마지막 날 만나볼 수 있는 주간 베스트 7입니다. 먼저 여자부 주간 베스트 7 확인해 볼 텐데요. 한유미 해설위원이 선택한 주간 베스트 7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4연승의 정관장에서 세터 염혜선, 미들블로커 정우영 선수가 선정이 됐고요. 선두 현대건설의 양효진, 그리고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에는 흥국생명 김연경 선수가 자리합니다. 그리고 이한비 선수와 함께 앞포지션에는 이 야스민 선수가 페퍼저축은행의 연패 탈출에 앞장섰고요. 베스트 리베로는 한국도로공사 임명욱 선수입니다. 누가 또 일요일에 한임해설위원을 받았는지 오늘은 비교적 수월하게 결정하는데 싶었지만 또 마지막까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네, 리베로 포지션이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네. 오늘 또 한다혜 선수가 좀 잘해가지고 마지막에 약간 헷갈리긴 했는데 이미 제가 정해버려서 네. 임명욱 선수도 그래도 충분히 뭐 손색 없는 활약을 맞습니다. 보여줬고요. 또 이렇게 주간 베스트 7 선수 가운데 가장 스페셜한 활약을 보여준 MVP 누구나요? 네, 일단 7년 만에 대전에 봄바람을 불게 할 그 키플레이어 정관장 세터 염혜선 선수를 주간 MVP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의 논쟁과도 비슷한데 이 세터도 좋은 공격수를 만나야지만 이게 빛이 나는데 공격수들도 좋은 세터를 만나야지만 이 날개를 펴고 날 수 있다. 뭐 이런 의미에서 이번 주에 이제 정관장의 공격수들이 다 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염혜선 선수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분배도 좋았고요. 또 확실히 전반기보다는 토스 범실도 확연히 줄면서 프로 데뷔 16년 차 이 베테랑 세터다운 모습을 보여줬고 이 각 팀마다 이 세터의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많은데 그만큼 한국 여자 배구가 이 세터 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정관장은 좀 이런 부분에서 베테랑 세터가 있기 때문에 다른 팀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세터 포지션에서의 고민은 좀 없는 거나 다름없고요. 이러한 염혜선 선수의 활약으로 인해서 정관장은 이 시즌 최다 4연승을 달리면서 추격자들을 따돌릴 수 있었고 또 이 7년 만에 봄배구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정말 좋은 분위기를 보여주면서 3위 지키기에 나서 있고요. 이제 준플레이오프 가능성까지 삭제시키고자 하는 정관장인데요. 그 중심에 있었던 염혜선 선수가 주간 베스트 스페셜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저희 이어서 남자부 오늘 열린 경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를 되찾으려는 OK금융그룹이고요. 8연패 탈출을 노리는 KB손해보험입니다. 한 주를 기분 좋게 마무리한 팀은 어디였을까요? 무조건 3점을 가져가야 한 번 앞서갈 수 있기 때문에 부담감은 OK가 더 많을 수 있죠. 그럼요. 석공! 바이러 사이안 존재합니다. 서열 리시브는 흔들렸고요. 비에나의 후공격, 대각선. 포인트를 만듭니다. 비에나가 2득점째. 차지원의 리시브는 뺐습니다. 차지원의 중앙 백어택 깨끗합니다. 차지원이 사실 많이 올라왔어요. 신호진 쪽으로 계속해서 갑니다. 차지원의 백어택 브라킹! 한금민! 청소년 대표 출신의 세터입니다. 리시브 좀 흔들렸고요. 잘라 들어갑니다. 레오! 마운드가 커요. 브로크아웃! 1m를 오면 이 공식을 다시 한 번 더 집중을 해야 된다는. 그렇죠. 자, 그런데 문제는 리시브인데요. 레오의 강서브! 서브 득점이에요! 브로킹 득점까지. 또 레오의 강타! 어마어마한 서브! 비에나의 서브인데요. 하지만 범실. 많은 직구를 했는데 이렇게 끝나네요. 예. 신호진의 서브. 리시브는 잘 됩니다. 중앙 백어택. 가치아웃. 황경민. KB손해보험은 후위 득점 8,500점을 달성했군요. 역대 2위 기록.
정상혁 쪽. 비에나. 자, 각도가 없었어요. 높게 나왔어요. 이번에는 레오도 맞지 않아요. 하지만 레오는 포인트를 만듭니다. 공간을 잘 보내나요? 오케이 그룹으로. 자, 이번도 흔들려요. 신승우 세터가 잡아왔습니다만 오버넷이에요. 바이엘사인의 서브 득점. 있습니다. 한국인의 서브입니다. 차주환의 리시브는 좋아요. 자, 백어택 좋아요. 서브도 좋아요. 리시브 짧았습니다. 차주환의 스파이크 블로킹. 다시 한번 오상조. 점프력도 좋고 신형도 괜찮습니다. 예. 석공. 자, 발디그 됐어요. 레오의 스파이크. 맞고 나갔나요? 신승훈 세터. 레오의 눈이 맞았습니다. 리시브는 됐어요. 홍사혁 선수가 막힙니다. 정확하게 직선을 지켰었던 리시브 짧아요. 다시 한번 차주환. 리용민의 디그. 비에나로 갑니다. 비에나가 때립니다. 타치아웃. 리시브 됐어요. 시간 차로 갑니다. 버텼습니다만 신승훈 위치는 좋았습니다만 서브 득점. 오늘 서브 3득점째. 강한 서브입니다. 좋았어요. 자, 기회 왔습니다. 황승비 세터. 비에나로 갑니다. 비에나. 레오의 수비. 그리고 레오 빈자리. 하지만 비에나가 읽었어요. 비에나 사용할 수 없습니다. 리용민 멈시네요. 경기 끝. OK금융그룹이 홈에서 KB를 상대로 6라운드 첫 경기 석점을 확보하고 다시 3대0 완승의 OK금융그룹입니다. 공격, 서브, 블로킹, 범실 관리까지 모든 면에서 상대를 압도했죠. 반면 KB손해보험은 에이스의 복귀에도 연패를 끊을 수 없었습니다. OK금융그룹이 승리를 거두면서 나흘 만에 3위 탈환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이 외국인 듀오의 활약 속에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오늘 경기는 이제 KB 비에나가 이제 복귀를 하면서 네. 박진감 넘치를 좀 기대했는데요. 그래도 이제 레오와 이 바야르 사이안 선수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OK를 3위까지 끌어올렸어요. 네. 사실 오늘 경기 승부를 가른 건 1세트 20점 이후의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가장 중요한 접전 상황에 레오의 강서브로 KB 리시브 라인을 흔들면서 순식간에 좀 점수를 벌려줬으며 1세트를 좀 가져올 수 있었는데요. 바야르 사이안 역시 이제 상대 공격을 잘 차단하면서 블로킹이 4개나 기록하며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또 잘 해주었어요. 이렇게 오늘 두 선수가 33득점을 함께 공격 점유율이 54%로 이렇게 이제 팀 공격을 전부 다 책임졌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아쉬운 점은 제가 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좀 필요하다 보는데 오늘은 그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KB가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제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보이지 않는다는 건 나중에 이제 단파전이죠. 이제 단기전에 들어서면서 이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또 중요하고 주축 선수들이 중요한데 그렇죠. 좀 지금과 같은 컨디션이면 좀 저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지환과 신호진 선수가 조금 더 화이팅 있게 또 팀을 또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OK금융그룹이 지금 버티는 것도 충분히 중요한데요. 뭐 봄 빼고 포스트 시즌까지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긴 승부를 위해서 또 단판 승부를 위해서 국내 선수들의 활약이 조금 더 필요한 상황을 한 번 더 짚어봤습니다. 하지만 또 OK금융그룹이 승리를 거두면서 순위 도약에 성공했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점 석점 따낸 OK금융그룹이 3위로 올라섭니다. 승점 50점, 한국전력이 4위로 내려갔고요. 최하위 KB손해보험은 9연패입니다. 이어서 주간 베스트 7 남자부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윤식 해설위원의 선택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6연승의 대한항공에서 3명의 선수가 선정됐습니다. 세터 한 선수, 앞보직 포지션에는 무라드 그리고 미들블로커의 김규민 선수고요. 반대쪽 미들블로커에는 한국전력 신영석 선수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웃사이드 히터 포지션에는 OK금융그룹의 레오 선수와 또 삼성화재 김호진 선수가 그리고 리베로에는 현대캐피탈 박경민 선수가 주간 베스트 7입니다.
남자부 역시도 치열한 순위 경쟁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스페셜한 활약을 보여준 MVP 누구로 선정하셨습니까? 이번 주로 6연승으로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선두 대한항공의 세터죠. 저는 이제 한 선수를 좀 뽑아봤는데요. 리그를 또 대표하고 또 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세터인 한 선수는 프로 데뷔 이제 17년 차로 만 39세로 이제 베테랑 중에 또 베테랑이에요. 네. 비록 5라운드 마지막 경기 때는 체력적인 한계가 좀 많이 드러나면서 교체도 많이 됐지만 다시 한번 또 6라운드에 살아나면서 역시 한 선수는 또 한 선수다라는 네. 또 말이 절로 나오게 했는데요. 이렇게 대한항공이 통합 4연패에 도전할 수 있는 이유고 그리고 또 누구도 쉽게 또 생각할 수 없는 팀이기에 저는 한 선수의 역할이 또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최근 몇 년간을 보면 올 시즌이 가장 치열한 선두 경쟁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또 없어서 안 될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시작으로 이제 6라운드에 한 선수의 존재감이 저는 또 발휘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뭐 베테랑 세터의 면모가 더욱더 빛났던 그런 활약이었죠. 덕분에 또 대한항공이 승리를 거두면서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후반부에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남자부 주간 베스트 7까지 만나봤고요. 저희 이어서 다음 경기를 예측해보는 스페셜 V 패밀리들의 승패 예측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남자부는 2위와의 격차를 벌리고 싶은 대한항공 그리고 3위를 되찾아야 하는 한국전력이 만나게 됩니다. 이 경기 예상 승리 확률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왔네요. 스팸 전원이 대한항공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두 팀 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매 경기 총력전으로 남은 6라운드를 임하고 있을 겁니다. 두 팀 다 급한 상황인 건 맞는데 그중에서 우리 스팸들은 전원이 다 대한항공의 승리를 점쳤네요. 맞아요. 이제 올 시즌에 한국전력과의 이제 상대전에서 3승 2패로 좀 근소한 좀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대한항공에 이렇게 또 압도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큰 이유는 이제 상대 에이스의 부재가 좀 가장 큰 것 같아요. 네, 직전 경기에 타이스가 어깨 부상으로 교체가 됐는데요. 이렇게 공격수에게 어깨 부상은 좀 치명적이기 때문에 만약 또 출전하더라도 또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기라는 저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대한항공의 응징력이 완전히 또 지금 다시 한번 살아났기 때문에 대한항공의 승리를 저는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한항공이 이렇게 강팀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저 한 선수를 비롯해서 임동혁, 곽승석, 또 정지석 등 주전 선수들이 대부분 이제 대한항공 한 팀에서 굉장히 또 오랫동안 손발이 맞춰왔기 때문에 이런 응징력이랑 단합력이 또 다른 팀에 비해 또 다른 선수들에 비해 또 남다르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또 큰 경기에서는 또 이런 강점이 또 발휘하는데요. 마지막 라운드에 들어서는 또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에 접어들어서 또 대한항공이 왜 강팀인지 저는 또 진가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순위 경쟁이 치열한 만큼 그 대한항공의 저력이 조금 더 빛나고 있는 그런 승부처 상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에 맞서는 한국전력 역시도 베테랑이 많은 만큼 어떻게 응수할지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자부 경기 전망해 보겠습니다. 시즌 최다 연승을 5로 늘리고 싶은 정관장과 연패를 끊어내야 하는 한국도로공사가 만납니다. 스팸들의 예상 승리 확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자부 역시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스팸 전원이 정관장의 승리를 예상했네요. 최근 정관장의 기세가 정말 대단하고 정관장의 경기 모든 게 정말 핫한데 내일도 다음 경기에서도 이어질까요?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팀이자 네. 최근 그 상대전 3연승으로 이제 맞대결에서도 이제 정관장이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 이 정관장이 최근에 잘 나가는 이유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염혜선 선수의 활약도 있지만 다른 팀에 비해 전체적인 신장이 좋고요. 네. 또 이 특색이 분명한 공격수 5명이 있기 때문인데 이 어느 한쪽에서 잘 안 풀릴 때 또 다른 쪽에서 해결이 가능한 공격수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이 가장 좀 큰 장점이고 그만큼 이제 다채로운 공격을 해주게 된다면 최근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또 여기 이제 가장 주의할 점은 이 들뜨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연속 범실인데 네. 이 부분만 잘 조절을 하면은 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이 반면 도로공사는 이제 직전 경기 페퍼저축은행한테 경기를 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치르는 첫 경기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사기가 좀 많이 저하됐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이 연패팀한테 잡힌다는 게 네.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전술적인 부분보다는 이 심리적 회복이 좀 더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 이 구단 자체적으로 이 선수들한테 동기
동기부여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좀 잘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유미 해설위원이 김천 직접 가시네요. 네. 네. 제가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되나요? 네, 한 주 시작에 또 김천에 가서 정관장이 요즘 왜 핫한지 좀 생생하게 전해주셨으면 네. 좋겠고요. 반대로 한국도로공사는 또 어떻게 분위기를 다잡고 나올지도 참 궁금해지는데 이 경기 저희 KBS 스포츠에서 현장 생중계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죠. 6시 50분부터 한국도로공사와 정관장의 6라운드 맞대결을 이동근 캐스터와 한유미 해설위원이 전해드립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시 후입니다. 8시부터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를 생중계해드립니다. 중국과 프랑스의 남자부 결승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배구가 시작되는 화요일 배구 경기가 모두 끝난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구와 함께라면 에브리데이 스페셜 3.